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연설문 17번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날 신디게이트에 기고한 글입니다. 프로젝트 신디게이트 기고문.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프로젝트 신디게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프로젝트 신디게이트는 154개국 491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정상과 석학, 기업인들의 칼럼을 실는 비영리 언론협회이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 발전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기고하신 기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입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신뢰를 쌓아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새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신뢰 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과거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유화 정책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적 정책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비방을 가속화하였다. 4월 들어 북한은 마침내 남북 교류혁명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 출입 차단과 북한 근로자 철수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단행하였다. 개성공단이 멈춘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과거 그러한 접근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에 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나는 북한의 문제점은 확실히 지적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작은 일부터 협력하고 약속을 지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한 우리 정책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결국 7월 중순부터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한 달 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이에 개성공단의 공동관리를 위한 사무처가 개성에 개설되었고 남북한 당국자가 매일 접촉을 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기 조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큰 진전이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저 읍수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북한이 제대로 바른 자세로 나올 때는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바르게 대하고 택도 아니게 억지로 부를 때는 과감하게 탁 이렇게 거절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자꾸 핵실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겁박을 하고 하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동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것이죠.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행, 통신, 통관 등에 대한 후속 대화에 소극적이다. 더구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합의도 예정된 행사일을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깨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으며 진짜 북한 보면 행태 보면 정말 진짜 화가 납니다. 이후 대남 비방과 위협을 재개하였다. 최근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규범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대통령님께서는 3가지 대북 정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우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 억지력이 무엇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사전에서 말하는 억지력은 이래 했습니다.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이 억지력.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 대통령 멋있어요. 당당하시잖아요. 튼튼한 안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아요. 나아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야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원칙이 딱 바로 서고 아주 막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님이 우리 대한민국만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을 위해서도 바르게 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당당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딱 이렇게 단절도 하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야죠. 이게 진짜 대통령이 하는 태도죠. 대통령의 태도죠. 자세죠. 얼마나 든든한, 정말. 이렇게 고마운 대통령님을 갖다가 세상에.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다. 통일은 분명 우리 민족의 문제이나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야 한다. 맞아요. 항상 대통령님 보면 절대 한쪽 나만 위하는 게 아니고 상대도 위하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함께 잘 되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대북정책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뢰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북 간의 깊은 불신의 고를 메우기 위해 상호 존중의 자세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남북 대화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다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자꾸 물밑에서 이렇게 읍수하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그래 해왔잖아요. 정말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울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남북 관계의 특성상 관련 사항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나 국민들에게 정책 추진 과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의 견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대통령님은 항상 공동 발전입니다. 혼자만의 발전이 아니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며 우리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거 봐요, 진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경제개발 특구 설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진정 북한 주민들을 걱정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버려야 한다. 맞아. 북한에서는 맞아요. 진짜 북한에서는 이 핵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 개발을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자꾸 돈을 뜯어내고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그저 한톨 밥 한 살 먹을 게 없어도 이 핵 개발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북한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 있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버려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대신 국제 기준을 따르며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웃 나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신뢰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옳은 말씀, 너무 공감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말씀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대외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 지역의 끊어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이를 동북아 평화협력과 연계시키자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에서부터 불신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DMZ에서부터 대륙과 해양 국가들이 남북한과 함께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쌓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대통령 박근혜.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또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동북아 함께 이렇게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안을 하니까 이거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게 또 거슬리는 거죠.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미워했던 거죠. 이 언론도 언론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함께 협력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도 참 이래 아쉬워하셨던 게 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이거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법으로 감금되셨잖아요. 그때 누구 정규재하고 이제 인터뷰하실 때 참 아쉽다고 그런 말씀 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새로 복귀하시면 하셔야죠. 그죠? 이제 대통령님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이겼잖아요.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이제 나머지 잔챙이들만 다 제거하고 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복귀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면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진짜 큰일을 하시죠. 우리 전 인류를 노예로 삼으려는 이 딥스테이트들과 전면에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앞서서 이렇게 무찔러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백신이나 또 코로나 이런 악법에서 악한 그런 정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주권도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너무 이렇게 그런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선을 이루려고 하는 하이에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것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죠. 푸틴 대통령도 포함되고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다시 얻은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곧 이제 EBS가 오고 개사라 내사라가 선포되고 그러면은 정말 이때까지의 어떤 우리가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주권을 가진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 근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래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대신에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이 국내 문제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이렇게 관점이 꼽혀 있으신 분들은 이 큰 그림을 딥스테이트라는 이 존재를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 딥스테이트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이 전쟁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물론 EBS가 오면 많이 깨어날 겁니다. 대부분 다 깨어날 것이고 또 세상은 진짜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진실을 계속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전하는 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저거를 나의 조국과 애국가를 불러야죠. 나의 조국과 애국가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애국심을 북돋워주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잠깐만요. 애국가를 틀게요. 자, 나의 조국을 먼저 부르고.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우리 그러면서 다가올 멋진 세상을 기다립시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을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무궁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을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람에선 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소국 조상들의 핏가머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루가 화랑의 옛 정신이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며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